죽어라! 새벽이었지요. 산 중턱 움막 앞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석이 26해를 살아온 청년이었으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석이라 불렀지요. 말이 느리고 행동이 둔하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석이는 품 안을 만졌습니다. 작은 보자기 하나, 그 안에 엽전 5냥이 들어 있었지요. 1년, 석 달이 아니라 1년을 품팔이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때론 굶으며 모은 돈. 노모의 병이 깊어 약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석이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장터는 먼 길이었지요. 한 식경쯤 걸었을까. 산 중터 작은 무덤 하나가 보였습니다. 석이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묘비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생년도 없었지요. 석이의 아버지는 16해 전 5냥 빚 때문에 빚쟁이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달 만에 맞아 죽어 돌아왔지요. 그때 석이는 10살.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만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석이는 묘 앞에서 한참을 섰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장터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의 목소리, 물건 파는 소리, 웃음소리. 석이는 약방을 찾아 걸었습니다. 노목께 드릴 약. 1년을 모아 겨우 살 수 있는 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모퉁이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석이는 발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우신 구독자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에 모여 있었지요. 석이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사내가 여인을 몽둥이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계집, 버리는 못하면서 밥은 처먹고 여인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저 맞고만 있었지요. 사람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웃기까지 했지요. 포주가 몽둥이를 내려놓으며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계집 사갈 사람 없소. 5냥이면 데려가시오. 병들어서 쓸모없으니 처분하는 거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가 저런 걸 사겠어. 5냥이면 쌀서 말은 사겠네. 병든 계집을 누가 데려가? 석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가만히, 그리고 여인을 봤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그 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죽여달라는 말도.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석이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지요. 바보 석이네. 저 바보가 뭐 하려고? 석이는 포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풀었지요. 엽전 5냥.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석이는 그것을 포주에게 내밀었습니다. 포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진짜 사시겠소? 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주는 5냥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발로 밀어 넘겼지요. 가져가시오. 바보 양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 바보가 진짜 샀네. 약값은 어쩌고. 계집이나 잘 먹여.
1년 모은 돈을 계집한테 썼네. 서기는 여인을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지요. 일어나시지요. 여인은 서기를 봤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지요. 서기는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바보가 바보짓 했네. 저러니 바보지. 서기는 걸었습니다. 장터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여인은 비틀거렸지만 따라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서기는 품을 만졌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요. 약은 사지 못했습니다. 노목께 드릴 약. 1년을 모아 살 수 있었던 약. 하지만 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지요. 여인을 부축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서기와 여인은 산 중턱 움막에 도착했지요. 움막은 작았습니다. 초라했지요. 돌로 쌓은 벽, 짚으로 엮은 지붕.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왔지요. 하지만 서기에게는 집이었습니다. 서기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안에서 노모가 누워 계셨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셨지요. 왔느냐? 그리고 여인을 보셨습니다. 서기 뒤에 서 있는 여인을. 노모는 천천히 여인을 살폈습니다. 얼굴, 옷, 손. 특히 손을 오래 보셨지요.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양반대 규수로구나. 여인이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지요. 노모를 봤습니다. 노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손은 일손이 아니다. 붓을 잡던 손이요. 바늘을 잡던 손이지.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모가 손짓했습니다. 앉거라. 여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서기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붓두막으로 갔지요. 솥에 죽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기 자신이 먹을 저녁이었지요. 서기는 그것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여인 앞에 놓았습니다. 드시지요. 여인은 그릇을 받습니다. 죽. 보리 죽이었지요. 여인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기를 봤습니다. 왜 사셨소?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못 지나쳤습니다. 당신 어미 약값이었다던데.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오?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후회합니까? 여인은 서기를 봤습니다. 한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지요. 노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뭐냐? 여인이 노모를 봤습니다. 연분입니다. 연분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밤이 왔습니다. 서기는 밖에 나가 앉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지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아이 아버지도 말이다. 다섯 냥비 때문에 팔려가 죽었단다. 그때 저 아이는 10살이었지. 아버지가 끌려가는 걸 보기만 했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단다. 그 뒤로 저렇게 되었어.
연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그릇을 봤지요.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었지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연분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눈물이 그릇에 떨어졌지요. 노모는 그것을 보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밖에서 서기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많았지요. 그날 밤, 움막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서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품팔이를 나가야 했지요. 연분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연분을 봤습니다. 나갔다 오겠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는 움막을 나섰습니다. 산을 내려갔지요. 연분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아무도 막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연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모가 말씀하셨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거라. 연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노모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연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뚜막으로 갔지요. 솥을 봤습니다. 쌀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연분은 물을 길어왔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죽을 쓰기 시작했지요. 노모가 그것을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저 보고만 계셨습니다. 저녁 무렵, 서기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지요. 안에서 죽 냄새가 났습니다. 서기는 멈춰 섰습니다. 연분이 부뚜막 앞에 앉아 있었지요.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기를 봤습니다. 돌아오셨습니까?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죽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하지만 함께 먹었습니다. 하루가 갔습니다. 이틀이 갔지요. 서기는 새벽에 일어나 산을 내려갔습니다. 품팔이를 나갔지요. 밭을 메고 돌을 날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엽전 몇 푼, 하루 품삯이었지요. 연분은 움막에 남았습니다. 노모 곁에 앉아 있었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모가 기침을 하시면 물을 떠다 드렸고, 해가 지면 불을 지폈습니다. 서기가 돌아오면 죽을 쓰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서기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연분이 서기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상처가 나 있었지요. 돌을 나르다 베인 상처였습니다. 연분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치마 자락을 찢었지요. 나와서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을 감았습니다. 서기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으십니까? 연분이 물었지요.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분은 천을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지요. 고맙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연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으로 들어갔지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움막엔 평화가 있었지요. 말은 없었지만 셋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 저녁. 서기가 품팔이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움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바보야. 서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움막 앞. 3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포주, 그리고 건달 2. 서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포주가 비웃었지요. 오, 왔네. 바보 양반.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움막 쪽을 봤지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포주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바보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5냥으론 부족하더라고. 서기는 포주를 봤습니다. 포주가 계속 말했지요. 그 계집 제대로 사가려면 10냥은 더 내야 해. 그러니까 10냥 내놔.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없어. 그럼 벌어와. 못 벌어옵니다. 포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포주가 서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흔들었지요. 열흘 안에 안 가져오면 그 계집도로 데려간다. 알아들었어?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움막 문이 열렸습니다. 연분이 나왔지요. 포주가 연분을 봤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오, 나왔네. 야, 내가 밥값이라도 하냐? 이 바보가 너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는 거 모르냐? 연분은 포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지요. 머리에 꽂힌 비녀, 은비녀 하나. 연분은 그것을 뽑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흩어졌지요. 연분은 비녀를 포주에게 던졌습니다. 땅에 떨어졌지요. 은빛이 번쩍였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면. 연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포주는 비녀를 주워 들었습니다. 한참을 봤지요. 은비녀. 양반댁 규수나 쓰는 물건이었습니다. 포주는 비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좋아. 이건 받아두지.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해. 열흘이다. 열흘 안에 10냥 마련 못하면 그때는 진짜 데려간다. 포주는 건달들을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갔지요. 서기와 연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기가 연분을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연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분은 손을 꽉 쥐었지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분 옆에 섰지요. 한참을 연분이 먼저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기도 따라 들어갔지요. 노모가 누워 계셨습니다. 밖의 일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날 밤, 셋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리죽이었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지요. 저녁을 먹고 서기는 밖에 나가 앉았습니다. 연분도 나왔습니다. 서기 옆에 앉았지요. 처음이었습니다. 연분이 먼저 서기 곁에 온 것은. 한참을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당신은 저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분이 계속 말했지요. 저는 3년 동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맞고 끌려다니고 팔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연분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서기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당신은 저를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돌려 연분을 봤습니다. 당신은 사람이십니다. 연분은 서기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별이 많았습니다. 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기는 새벽같이 일어나 품팔이를 나갔지요. 10냥, 열흘 안에 10냥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가 하루에 버는 품삯은 10푼, 열흘이면 100푼, 한 냥도 되지 않았지요. 서기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갔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움막엔 노모와 연분만 남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지요. 연분은 부뚜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을 쓰고 있었지요. 노모는 누워 계셨습니다. 기침을 하셨습니다. 연분이 물을 떠다 드렸지요. 고맙구나. 노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실례합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연분이 몸을 굳혔습니다. 노모가 말씀하셨지요. 누구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물 한 그릇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연분은 문을 받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지요. 밖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도포를 입은 50 안팎의 양반이었지요.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실례가 많습니다. 연분은 물을 떠왔습니다. 김진사에게 건넸지요. 김진사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연분을 받습니다. 한참을, 실례지만 아가씨는 혹시, 연분이 김진사를 봤습니다. 김진사가 미소 지었지요. 영남 쪽 분이 아니신지요? 연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진사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분이 막지 못했지요. 김진사는 노모께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실례합니다. 노모는 김진사를 보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김진사는 연분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범상치 않은 풍모라. 혹시 돌아가신 아버님 성함이 정참판 어른이 아니신지. 연분이 떨렸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 역시.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영모라니. 김진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분명 누명이었을 겁니다. 노모가 입을 여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김진사가 노모를 봤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지요. 아, 제가 그 아가씨를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석이라는 총각에게는. 김진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지요. 과분한 분 아니겠습니까? 제게 맡기시면 양반집 시녀로라도
편히 지낼 수 있게 해드리지요. 은 20냥을 드리겠습니다. 노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서기에게 물어보시오. 김 진사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그 아이는 바보입니다. 판단력이 없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그리고 김 진사는 연분을 받습니다. 영모 죄인의 가족을 숨겨주면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이 집안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연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노모가 연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김 진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했지요.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진사는 나갔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찬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연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떨었습니다. 노모가 말씀하셨지요. 괜찮다. 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기가 돌아왔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연분과 노모가 서기를 봤습니다. 서기는 이상함을 느꼈지요. 무슨 일입니까? 노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김 진사가 왔던 일. 은 20냥 제안. 영모죄 경고. 서기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참을 노모가 말씀을 끝내셨지요. 서기는 연분을 봤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됩니다. 연분이 고개를 들었지요. 왜요?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분이 일어났습니다. 은 20냥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소. 어미 병도 고칠 수 있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파는 건 못합니다. 연분이 소리쳤지요. 저는 이미 팔린 몸입니다. 당신이 5냥 주고 샀지 않습니까? 20냥이면 차익도 남는 거 아닙니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산 게 아닙니다. 연분이 멈췄습니다. 서기가 계속 말했지요. 저는 그냥 못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연분은 서기를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지요. 당신은 영모죄에 연루될 수도 있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단 말이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연분은 주저앉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요. 왜 이 사람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자신을 지키려 하는가? 노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연분아, 서기는 저렇다. 한 번 한 말은 끝까지 지키는 아이야. 연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서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지요. 한참을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지요. 서기는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품팔이를 나갔지요. 10냥,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지만 서기는 매일 일했습니다.
그날도 서기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일감을 찾아다녔지요. 한낮이었습니다. 해가 뜨거웠습니다. 서기가 장터 한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기를 불렀지요. 야, 바보. 서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지요. 건달 넷이 서기를 둘러쌌습니다. 서기는 그들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지요. 건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야, 바보야. 영모죄인 계집 숨겨주면 너도 죽는다.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넘겨. 그럼 용서해 줄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건달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서기의 얼굴에. 서기는 쓰러졌지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요. 건달이 서기를 발로 찼습니다. 일어나, 이 새끼야. 서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일어섰지요. 건달이 또 때렸습니다. 서기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지요. 일어나. 서기는 또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건달들이 에워쌌습니다. 때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서기는 쓰러졌습니다. 얼굴에 피가 흘렀지요. 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웃었습니다. 바보짓 하더니 저 꼴 났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요. 서기는 또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짚고 천천히. 건달이 비웃었습니다. 야, 진짜 바보네. 맞아도 또 일어서네. 서기는 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건달이 주먹을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곡물장수였습니다. 마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지요. 건달이 돌아봤습니다. 뭐야, 영감. 그만 좀 하게. 사람 죽이려고? 건달이 비웃었습니다. 영감도 같이 맞을래? 곡물장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곁으로 갔지요. 서기를 부축했습니다. 건달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 없게. 다음에 보자, 바보야. 건달들은 떠났습니다. 사람들도 흩어졌지요. 구경이 끝났으니까요. 곡물장수가 서기를 봤습니다. 괜찮은가?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휘청거렸지요. 곡물장수가 서기를 부축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기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곡물장수가 서기를 등에 업고 산을 올랐지요. 운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분이 나왔지요. 서기를 보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곡물장수가 서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눕혔지요. 장터에서 건달들한테 맞았네. 내가 늦게 나서서. 미안하오. 연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기 곁에 앉았지요. 노모가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서기야.
곡물장수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연부는 물을 데웠습니다. 천을 적셨지요. 서기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피를 닦아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요. 연분의 눈에서 서기의 얼굴 위로. 미안합니다. 연분이 중얼거렸습니다. 다 제 때문입니다. 노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서기가 선택한 일이야. 연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서기의 상처를 돌봤지요. 밤이 왔습니다. 서기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연부는 서기 곁을 지켰습니다. 노모도 잠들지 못하셨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연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보자기를 집었지요. 그 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부는 보자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막을 나섰습니다. 노모가 그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으셨지요. 연부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산을 내려갔지요.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연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지요. 어디론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이 났지요. 노모가 물수건을 갈아주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하셨지요. 사흘째 되는 날, 서기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어머니. 노모가 서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깨어났구나. 서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연부는? 노모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연분이 들어왔지요. 옷이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서기가 연분을 봤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연분은 서기 곁에 앉았습니다. 서기의 얼굴을 봤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분은 물을 떠왔습니다. 서기에게 먹였지요. 서기는 물을 마셨습니다. 연분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날 저녁 셋은 함께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지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서기는 회복했지요.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모의 기운이 빠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지요. 열이 났습니다. 서기는 노모를 봤습니다. 어머니. 노모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했지요. 서기는 일어났습니다.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밖으로 나갔지요. 연분이 따라 나왔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을 내려갔지요. 장터로 갔습니다. 약방 앞에 섰습니다. 들어갔지요. 약방 주인이 서기를 봤습니다. 또 왔나?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을 주십시오. 돈은 없습니외다. 약방 주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 나중에라도 갚겠습니다. 나가. 서기는 쫓겨났습니다. 장터에 섰지요. 한참을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기는 산으로 갔습니다. 장터가 아니라 깊은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지요. 노모가 예전에 가르쳐 주신 것들. 열을 내리는 풀, 기침을 멎게 하는 뿌리. 서기는 산을 헤맸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달이 떴지요. 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찢어졌습니다. 가시에 긁혔지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났습니다. 계속 찾았지요. 한밤중이 되어서야 서기는 약초 몇 뿌리를 캤습니다. 산을 내려왔지요. 새벽 무렵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연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녀오셨습니까?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약초를 보였지요. 연분이 서기의 손을 봤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손이 괜찮습니다. 서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지요. 연분이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끓였지요. 약초를 넣었습니다. 오래 달였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약이 우러났지요. 서기는 그것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노모께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약입니다. 노모는 눈을 뜨셨습니다. 서기를 보셨지요.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캐왔구나.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모를 부축해 앉혔지요. 약을 드렸습니다. 노모는 한 모금 드셨습니다. 맛있으구나.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약을. 노모가 서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넌 잘하고 있다. 서기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노모가 말씀하셨지요. 서기야. 네, 어머니. 넌 바보가 아니란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넌 바보가 아니야. 넌 그저. 노모는 숨을 고르셨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아이란다. 서기는 노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노모가 연분을 부르셨습니다. 연분아. 연분이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예, 어머니. 노모가 연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서기의 손과 함께 포개셨지요. 두 손을 노모의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하오. 연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라오.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아이라오. 노모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쥐셨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거라. 연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노모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지요. 고맙구나. 둘 다. 노모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서기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노모는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는 노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연분도 함께 앉아 있었지요. 밤이 지나갔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새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운마가는 조용했지요. 서기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연분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뿐이었지요. 해가 떴습니다. 서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지요. 삽을 들었습니다. 산 중턱. 아버지 묘 옆. 그곳을 팠습니다. 연분도 나왔습니다. 함께 팠지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또 해가 떴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묘를 만드는데 서기와 연분은 노모를 묻었습니다. 정성껏.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서기와 연분 둘뿐이었습니다. 서기는 묘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절을 올렸지요. 연분도 함께 절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둘은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노모가 계시던 자리 비어 있었습니다. 서기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연분도 앉았습니다. 서기 옆에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밤이 깊었습니다. 연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 씨. 서기가 연분을 봤습니다. 저는 연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겠다고.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지킬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연분이 서기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지켰습니다. 이젠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분을 봤지요. 연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서기는 한참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제 둘 사이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엿새가 지났습니다. 노모를 잃은 뒤 움막은 조용했지요. 서기는 여전히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벌어야 했으니까요. 연분은 움막에 남아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뿌렸지요. 말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함께 살았지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서기가 품팔이를 나가려던 참, 산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였지요. 서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진사가 잡혀갔대. 영모죄래. 관가에 끌려갔다던데. 증거 문서가 나왔다잖아. 서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지요. 움막을. 연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서기와 연분. 눈이 마주쳤지요. 서기는 천천히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분 앞에 섰습니다. 들었습니까?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겁니까? 연분은 한참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분이 입을 열었지요.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았지요. 연분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정참판이었습니다. 영남 지방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났었지요. 서기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셨습니다. 김진사가 모함한 겁니다. 연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진사는 아버지와 같은 고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김진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지요.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는 것을. 하지만 김진사가 먼저 손을 썼습니다. 아버지를 영모로 몰았지요.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히셨습니다. 연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기 전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종이 하나를 주셨지요. 김진사의 영모 증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모아두신 것이었어요. 이것을 꼭 세상에 알리라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숨어서 때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연분은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기생으로 팔렸고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지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서기는 여전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연분이 계속 말했지요. 그날 장터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저를 샀을 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가 저를 찾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 증거를 넘기자고. 서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에게 이용당한 겁니까? 연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연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서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요구하지 않았고 지켜주려 했습니다. 맞아도 일어섰고 어머니의 약값을 포기하고도 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연분은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복수의 도구로 당신을 이용하려 했는데 당신은 진짜로 저를 지켰습니다. 서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래서 당신은 관가에 문서를 넘긴 겁니까?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맞던 그날 밤, 저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관가를 찾아갔지요. 아버지의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김진사의 죄를. 서기는 연분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 하시렵니까? 연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험하게 할 순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이용했고, 당신은 제 때문에 맞았고, 어머니까지. 서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언제 나가라고 했습니까? 연분이 서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옳은지 그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서기는 연분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 하나 샀을 뿐입니다. 5냥 주고
그게 전부입니다. 연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짜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서기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연분이 울도록 한참을 울음이 그쳤습니다. 연분이 눈물을 닦았지요. 그리고 서기를 봤습니다. 남아도 되겠습니까?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연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를 지었지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노모 없이. 하지만 둘이서. 말은 없었지만, 이젠 다른 침묵이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포주가 잡혀갔다고. 김진사에게 매수되어 연분을 협박한 죄라고. 관가 군졸들이 포주를 끌고 가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봤다고 했지요. 포주는 지나가며 산 위 움막을 봤습니다. 뭐라 소리치려다 그냥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서기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연분도 듣었습니다.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움막 앞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연분이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서기가 연분을 봤습니다. 새로 시작이요? 연분이 웃었습니다. 진짜로. 처음으로 그렇게 환하게. 예. 당신과 저와 우리 둘이서. 서기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해가 졌습니다. 별이 떴지요. 움막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을 짓는 연기. 둘이 함께 짓는 저녁.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그 연기를 봤습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저 바보 아직도 살고 있네. 다른 이가 답했습니다. 바보가 아닐지도 모르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지요. 겨울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움막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초라했지요. 하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서기가 만든 것이었지요. 밭도 생겼습니다. 연분이 일군 것이었습니다. 닭도 있었습니다. 세 마리. 아침이면 울었지요. 서기는 여전히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을 내려갔지요. 연분은 움막에 남았습니다. 밭을 돌보고 마을 안악들의 바느질을 받았지요. 침선 솜씨가 좋았으니까요. 일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저녁이면 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분이 문 앞에 서 있곤 했지요. 다녀오셨습니까?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었지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기가 품팔이에서 돌아왔을 때 연분이 움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서기가 다가갔지요. 그게 뭡니까? 연분은 미소 지었습니다.
보자기를 내밀었지요. 열어보십시오. 서기는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풀었지요. 안에 엽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5냥. 서기는 그것을 봤습니다. 한참을. 이게 연분이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모았습니다. 바느질 품삯으로 한 푼씩. 서기는 연분을 받습니다. 연분이 계속 말했지요. 이제 빚을 갚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빚 받으려고 한 게. 연분이 서기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당신은 빚이 아니라고 하셔도 전 빚이었습니다. 당신이 5냥으로 저를 샀으니 저도 5냥을 갚아야. 그래야. 연분이 서기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자유입니다. 서기는 연분을 받습니다. 자유요? 연분이 웃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제 마음으로 여기 있겠습니다. 빚 때문이 아니라, 의무 때문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 서기도 웃었습니다. 천천히. 그럼 좋습니다. 연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지요. 서기도 웃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기가 장터에 나갔을 때였지요. 곡물장수가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기야. 서기가 돌아봤습니다. 아, 어르신. 곡물장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번엔 미안했다. 내가 겁이 나서 일찍 나서지 못했어.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업어다 주셨잖습니까? 곡물장수가 서기를 봤습니다. 넌 정말 바보가 아니구나. 서기가 웃었습니다. 저는 원래 바보입니다. 곡물장수도 웃었지요.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넌. 곡물장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넌 그냥 다른 사람이야.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서기는 산을 올랐지요. 움막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짓는 연기. 서기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연분이 부뚜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있었지요. 서기를 보고 웃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서기도 웃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둘은 움막 앞에 나왔습니다. 나란히 앉았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연분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서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 하나 샀을 뿐입니다. 5냥 주고. 연분이 웃었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온 것. 서기가 연분을 받습니다. 연분도 서기를 받지요. 둘은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떴지요.
움막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그 연기를 봤습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저 바보 아직도 살고 있네. 다른 이가 답했습니다. 바보가 아닐지도 모르지. 또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 영모죄인 딸이라던데. 아니래. 누명이었대. 그래도 뭐. 그래도 저 둘은 뭔가 다르지 않나? 사람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기를 봤지요. 움막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서기와 연부는 움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말없이 하지만 함께 밤이 깊었습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지요. 문을 닫았습니다. 움막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작은 등불. 그 빛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서기와 연분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 수 있지요. 해마다 봄이 오면 움막 아파트에서 채소가 자랐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달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가을이면 두 사람이 함께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움막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해가 바뀌었지요. 서기와 연부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따금 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보 서기 말이야. 바보가 아니었대. 그래. 응. 그냥 다른 사람이었대. 그 여자는 같이 살고 있대. 둘이? 응. 둘이서. 잘 사나? 가난하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 사람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따금 산 위 움막을 봤지요. 연기가 피어오르는지.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다선냥으로 사람 하나를 샀던 서기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 곁에 남기로 했던 연분의 이야기.